이 18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최종 판세 분석과 함께 향후 변수 등 대선 관련 이슈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김기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말 그대로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공표 마감 시한인 이제 10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죠.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야말로 대혼전입니다. 13일과 14일 각 언론사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모두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다소나마 앞서고는 있다지만 오차 범위 이내여서 전문가들은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조사에선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현 상황에서 예측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게 주된 평가입니다. 상당히 지금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사자 양측은 판세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미 대세에는 굳혀졌다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가 따라붙긴 했지만 적극 투표층에서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 또한 미풍에 그쳤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대역전이 시작됐다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에게 아직 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표인 추세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지만 속내는 새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피가 바짝 마른다는 얘기를 양측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일부에선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마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 것입니다. 이 앞서도 앞서는 게 아니고 뒤져도 뒤졌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제 문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때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무엇보다 든든한 우군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7일 부산을 시작으로 9일 경기도 3본, 13일 대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한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갈 곳을 잃었던 젊은 층이 문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되면서 추격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박 후보는 정체 내지 하향세를 걷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레 두 사람 간 지지도가 접점을 찾은 것이죠. 오늘 박 후보, 문 후보 둘 후보 모두 부산에서 이제 유세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 판세를 한번 알아보죠. 지금 지역별은 어떻게 지금 선호도가 나뉘고 있습니까? 예전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PK로 불리는 부산, 경남의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 후보가 이 지역에서 지금 40% 안팎의 지지도를 보이면서 새누리당이 공언했던 1차 저지선 35% 선을 손쉽게 뚫어버렸습니다. 박 후보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와 첫 공동 유세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한 것도 이 같은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바람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거죠. 반면 같은 영남권인 대구, 경북은 여전히 완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할 정도로 박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변함없습니다. 호남에선 박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도를 보이면서 예상치 못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노에 대한 호남의 소외감을 적절히 공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전, 충청과 강원은 박 후보의 박빙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며 또한 반대로 제주의 경우 문 후보의 박빙 우세 지역입니다. 결국 2천만 표가 운집한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은 문 후보가, 경기, 인천은 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 영남권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곳이든 지금 내 표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수도권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별 판세는 그렇다고 치고 이 또 세대별로도 또 선호도가 완연하게 이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극명하게 갈렸다고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문재인, 50대, 60대 중장년층은 박근혜. 이렇게 후보별로 명확히 지지가 엇갈렸습니다. 결국 관건은 40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40대는 아직 표심을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40대를 부여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 후보가 민생을 기치로 내걸면서 문재인, 안철수 연대를 정략적으로 모는 것도 또는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한 역사관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도 40대를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결국 매번 선거마다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도맡아왔던 이 40대가 이번엔 과연 이념적 성향을 보일 것인지 또는 이해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세대별 무게추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이 닷새 정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양측 모두 투표율을 최종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70%가 기준점인데요. 이를 하회할 경우 박 후보가 또는 이를 상회할 경우 문 후보가 앞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유권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층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이 한치의 틈도 허락지 않고 결집된 탓에 투표에 대한 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진행됐던 재외국민 투표율 같은 경우도 무려 71.2%를 기록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난 4.11 총선 때 기록했던 45.7%와 비교하면 25.5%가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투표 참여에 대한 열기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옮겨 붙느냐의 여부인데요. 이들은 안전 후보 사퇴 이후 거의 투표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신부동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한 결집력을 강화시키면서 이들 또한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반전되는 것인데요. 이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그때는 이제 상황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즉 새누리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민주통합당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외에 이제 16일 실시될 마지막 3차 TV 토론 또한 이제 부동층의 향배를 결정질 변수로 보입니다. 문 후보가 1차 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가려서 존재감을 잃었다는 게 주된 평가였지만 2차 토론에서는 상당 부분 이를 만회했습니다. 반면 박 후보의 경우 1차 토론에서 실패했던 감정 조절에 대해서는 2차 토론에서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문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여전히 밀렸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결국 주말 당력을 집중시키는 유세 총력전과 더불어서 TV 토론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여부를 놓고 양측은 이미 한 차례 격돌했습니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13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적발된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소속 간부가 여의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지난 9월부터 SNS 등에 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혐의인데요.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이들 8명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를 비롯해서 입당 원서, 박 후보의 일정표, 당에 제출한 활동사항 보고서 등의 증거물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서둘러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요.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일체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선관위가 해당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은 피사실 공표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선거 막판 터져나온 각종 의혹들을 마타도로 규정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글쎄, 유권자들마저 이를 흑색 선전으로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엄기영 후보가 한 펜션에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민주당과 선관위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엄 후보의 패배를 낳는 결정타가 됐다는 것이 기본 분석입니다. 또 12일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여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북풍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전쟁 대 평화 구도로 재편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또한 여권에게 유리하게만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사 전날까지 로켓을 해체했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북한은 차질 없이 발사를 성공리에 마침에 따라 안보 무능에 대한 질타도 강해졌습니다. 일명 노크 기순에 이어 다시 한번 안보 최전선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질타인데요. 이러한 야권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참여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무력 충돌이 연이어 재개된 점 또한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 정책은 좀 실종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 이제 시작되는데 두 후보는 물론이고 또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상당히 중요한 주말을 보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야, 김정을 잘 들었습니다.